호재보다 악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투자 목적으로 계획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갈아타기를 추천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아파트는 사업성이 안 좋은 아파트입니다. 아무리 신축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대단지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더 압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파트는 둔촌주공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입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322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힘찬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둔촌주공이 분양이 엄청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둔촌주공 주변 현대 3차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한참 집값이 너무 오르고 중간에 갈아타고 싶었지만 현대 3차 매매가로는 고공행진하는 집값에 어디 갈아탈 엄두를 못 내고 그냥 분담금 내고 리모델링 한다니 들어가서 살자라고 마음먹던 차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친정오빠가 급 심정지로 돌아가시는 일을 겪다 보니 부동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 떠보니 어느새 너무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갈아탈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오는데 얼마 전 둔촌주공은 예비 당첨자로 59와 84는 완판이 되었다고 하니 그냥 현대 3차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이때 갈아타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님의 아파트에서 최저 금액대 가격선으로 매도를 좀 하셨으면 하고 대출 한 3억 중반 정도 받으셔서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덕신도시 쪽 일대 신축급 아파트 또는 송파 지역 송파 거요동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 59 타입 아니면 74 타입 25평 아니면 29, 30평 쪽 일대로 갈아타셨으면 합니다. 다만 지금 어떤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도를 계획하고 갈아탄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차선책은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같이 함께 진행을 하셨으면 하고 일단 지금의 기준에서 본다면 저는 갈아타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상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현대 3차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요 밑에가 둔촌주공입니다. 둔촌주공 지금 이제 공사가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일반 분양도 끝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길 건너에 현대 3차가 있는데 이 주변 일대 현대 아파트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전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160세대로 거의 나홀로급 아파트 수준이죠. 굉장히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인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둔촌주공이 만약에 나중에 향후 입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파트한테 호재일까 악재일까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호재보다 악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나중에 전세 물량 여파로 인해서 전세 가격 하락 영향이 이 주변 아파트에 전부 다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반등이 나오기도 어렵고요. 또한 전세 맞추기도 향후 나중에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뭐 리모델링 추진해서 나중에 이제 신축이 되는 형태에서도 마찬가지 대다수의 분들이 사실 리모델링을 좀 꺼려하는 이유가 앞뒤로 확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평면도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은 기피하는 분들도 간혹 있기도 하지만 저는 일단 거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으로서 우리는 지금 집값 하락의 영향에 같이 함께 좀 갈아타기를 계획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뒤에 판소리 통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둔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 3차에 거주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뭐 기재는 안 해져 있지만 거주를 하는 곳으로 파악하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계획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갈아타기를 추천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서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분담금은 일단
중요한 건 세대수를 우리가 일단 알아보면 160세대에서 172세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이 일단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반 분양은 12세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사업성이 안 좋다. 이 아파트는 사업성이 안 좋은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 또 두 번째, 그럼 공사비를 일단 또 알아봐야 되는데, 공사비 분담금을 알기 위해서 이 공사비는 연면적 기준을 일단 알아봐야 됩니다. 자, 연면적은 1층 이상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고요. 지하 주차장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도 파야 되겠죠. 그래서 지하의 면적까지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면적을 제가 앞전에 알아보니까 이 평수가 총 8,087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담금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 파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분담금을 알기 위해선 뭐 여러 가지 정비 사업에서 나타나는 건 조합원 분양가, 이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분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분담금을 또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항은 우리 리모델링 이후에 주택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대략 예측을 하고요. 여기에 리모델링 이전에 권리가액이 있죠. 권리가액. 자, 권리가액이라는 건 감정가액의 비례율을 곱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아파트는 지금 12세대밖에 일반 분양을 안 하기 때문에 비례율이 좋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냥 100% 기준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나올까 대략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리모델링 이후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 그러면 일단 둔촌주공 아파트가 요번에 일반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 평당가가 3,800만 원 기준이었습니다. 3,800. 그럼 만약에 33평, 34평 기준이라고 한다면 약 13억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13억 정도.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 이후의 가격이 13억. 여기에 리모델링 이전의 권리가액이 얼마 정도 되냐,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올 거냐, 비례율을 100%로 기준을 봤으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이전에 이 감정가를 이제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아직 감정은 안 해보셨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아파트의 최고 금액 10억까지 찍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 주택 가격이 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9억까지. 그리고 KB 시세도 마찬가지 9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9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만약에 9억이라고 우리가 대략 예측을 해본다면 분담금은 얼마 정도 발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약 4억 정도가 분담금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큰 틀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큰 틀. 뭐 아직까지 리모델링 추진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계략적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도 좋을지 아니면 지금 당장 갈아타야 좋을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큰 틀에서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를 일단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기준에서 봤을 때 한 4억 정도 나온다, 분담금이. 그리고 세 번째 기준에선 총 사업비에서 일반 분양분을 빼면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기존 세대수, 요 기존 세대수를 나누게 되면 분담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발생이 되는지 일단 알아야 되겠죠. 자, 총 사업비. 자, 앞전에 우리가 연면적 계산을 했죠. 지하 면적까지 총 면적이 몇 평이었죠? 8,087평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럼 공사비가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냐? 공사비가
평당 약 650만 원. 요거는 진짜 굉장히 낮은 금액입니다. 일단 650만 원으로 일단 계산을 해본다면 여기에 또 공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또 추가적인 제반 비용, 금융 비용 모든 또 기타 사업 비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공사비의 30% 정도. 크게 보면 작게 보면 한 30% 정도, 요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요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일반 분양분을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 분양할 때, 자, 총 일반 분양하는 세대수가 12세대였습니다. 그죠? 12세대에, 그럼 평당가가 얼마 정도 할 거냐? 분양 평당가가. 앞전에 우리 둔촌주공 평당 3,800 나왔습니다. 똑같이 평당 3,800만원. 이렇게 잡아 본다면, 여기에 또 33평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평. 33평. 우리 아파트 지금 이게 세 번째 28평짜리가 한 33평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33평 기준에서 본다면 일반 분양 수익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 아까 뭐 나누라고 그랬죠? 기존 세대수. 세대수 몇 세대였습니까? 160세대. 160세대. 이거 나누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오냐? 약 3억 3천 나옵니다. 3억 3천. 이게 이제 분담금이 될 수 있다. 자, 근데 이건 진짜 정말 보수적으로 본 거고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본 거죠. 자, 지금 아직 우리 리모델링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중에 리모델링 이제 시작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비 책정하고 다 평당 금액 다 책정할 때 이 정도 금액으로 산정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물가 상승 압력과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 비용들이 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지 않겠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공사비가 이제 앞으로 얼마 정도 올라갈 건지, 그리고 분양 평당 금액은 얼마 정도 올라갈 건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반대로 만약에 공사비가 650만 원이 아니라 750만 원으로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 공사비가 거의 800만 원 가까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우리도 75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설사들은 다 750 잡는데. 그리고 평당가가 그럼 만약에 한 500만 원 정도 더 상승돼서 4,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 정도 되냐? 거의 4억 정도 분담금이 들어간다. 4억 정도. 따라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분담금은 3억 중반에서 4억 정도, 4억 정도는 될 거다. 4억 정도. 이거 감당할 수 있을 거냐? 나중에 리모델링 신축 아파트 돼서 4억 정도 내가 거주할 거면 대출 받으셔야 되는데, 자, 그럼 지금 한번 우리 아파트를 볼까요? 자, 우리 A 둔촌 아파트 최저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7억 중반입니다. 여기에 매도해서, 그럼 만약에 대출, 똑같이 우리가 4억 정도 만약에 받게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11억 5천이죠? 11억 5천. 그러면 이 자금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거 어디 갈 수 있냐? 우리 B라는 고독신도시. 이 고독신도시 지금 5구 타입이 지금 10억 정도 됩니다. 10억대. 그리고 74 타입. 요게 지금 11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송파에 거역 신축 아파트. 이거 5구 타입 얼마 정도 하냐? 똑같이 11억대 정도 한다. 그러면 우리 이 자금에서 일로 옮겨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나중에 분담금 한 4억 정도 나올 텐데,
160세대 12세대 그냥 일반 분양해서 수익도 안 나는 거 172세대가 된 겁니다. 저런 나홀로급 아파트의 세대에 아무리 신축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대단지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더 압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신축급에 1000세대가 넘어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셔야죠. 따라서 대출 4억은 나중에 우리 구독자님이 분담금으로 낼 수 있는 자금으로 어차피 또 나중에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활용하셔라. 지금 집값 떨어져 있을 때. 이 아파트 수준에서 봤을 때 이 아파트가 15억대였습니다. 15억대. 이 15억대가 지금 10억대, 11억까지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송파 거연은 16억대였습니다. 16억대. 당연히 이런 아파트 잡으셔야죠. 우리 아파트는 둔촌주공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입니다. 완전 별개의 아파트고 둔촌주공이 신축 아파트가 된다고 한다면 둔촌주공이 좋은 거지 우리 아파트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주변 인프라가 좀 바뀌는 것뿐이지 우리 아파트의 자체적인 그런 상승폭은 사실은 지금 당장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앞으로 입주하면 입주할수록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다가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거주를 목적으로 만약에 계획을 계속 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중에 뭐 리모델링 분담금 내서 입주 그냥 하실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갈아타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차선책까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